4월입니다. 벚꽃이 피는가 했더니 또 지고 있습니다. 두보는 이렇게 노래했죠. 일편화비 감각춘인데 한 조각에 꽃잎이 날아도 봄이 줄어드는데 풍표만점 정수인이라. 바람에 표표히 만점이 만잎알이나 떨어지는데 야 괴롭구나 슬프구나 그 말이에요. 꽃잎 하나만 떨어져도 그만큼 봄이 줄어드는데 우수수 만점이나 떨어지니까 이 봄이 가는 것 같아서 슬프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두보다운 시죠. 일필이지 내가 알기는 200의 시와 이렇게 서민적인 정서에 그런 애달파하는 두보의 노래는 다르죠. 아무튼 화무 11홍 꽃도 피면 10일 못 갑니다. 건불 3년, 건불 10년, 권력도 3년을 못 간다 또는 10년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했습니까? 오늘 꽃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저도 33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했으면 그 사람하고, 여자들은 흔히 말하죠, 그 인간하고 왜 삽니까? 그런 인간을 왜 만났고 왜 골랐습니까? 어디선가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결혼 상대자를 고른 것이 충격적입니다. 왜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뒷모습이 보기 좋아서, 아니 같이 있으면 편안해서, 말이 통할 것 같아서, 아니 뭐뭐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신을 해도 시원찮은데 말이 잘 통해서, 보기가 좋아서, 그의 성품이 좋아서, 그의 학벌이 좋아서, 그의 벌이가 좋아서, 그래도 시원찮은데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그 인간하고 또 헤어지려고 하고, 그 인간하고 살기는 살지만 나나 되니까 참고 살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책을 쓴 경우도 많고, 저도 택시기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여자가 남편을 흉보는 것은 많은데 남자는 여자 흉을, 배우자 흉을 잘 안 본다고 합니다. 왜? 아내를 흉보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침뱉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나만 아니었으면, 저 인간이 어떻게 살까? 내가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팔자가 뒤집어졌을 텐데 하는 가정법을 쓰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꽃 얘기도 아니고 여자, 남자 이야기도 아닙니다.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책은 저는 좀 한자로 쓰는 게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종이를 맨 겁니다. 이게 책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책 얘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3월 초에 책은, 독서는 성공의 열쇠다, 성공의 열쇠인데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봄을 맞이해서 4월의 초에, 사람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안 하니까 일생일대를 결정하는데, 사람 고르는 것이 실력인데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가 되는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인사가 전부라는 이야기인데, 모든 일이라는 얘기인데 망하는 일이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인사는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도 학원을 3군데나 운영할 때는 뭐 20-30명 직원이 있었는데 알바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사까지 뽑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뽑았다가 부자 뽑았다가 학벌 좋은 사람 뽑았다가 안 좋은 사람 뽑았다가 젊은 사람, 좀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 읽는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다 비하면 책 고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책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선택해보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 도서관에서 이제 골라온 책들인데, 책을 한번 쭉 볼까요? 작가의 글쓰기, 작가의 글쓰기, 이런 책. 그 다음에 오늘 또 무사, 이런 책. 처음 듣는 의대 강의, 의학 상식
또는 건강상식을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런 책을 빌려왔습니다. 심리학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줄이야. 심리학과 제가 사회학에 대한 책도 읽고 그러는데 도서관에 가면 10권 정도를 빌릴 수 있죠. 그래서 쭉 빌려왔습니다. 한국형 리더십을 말한다. 리더십. 네.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 예, 국가 이념에 대한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있죠. 그래도 달러다. 여기 이걸 붙여서 그러는데 그래도 달러다. 뭐 달러. 저도 몇 주 가지고 안사를 사고 그랬었는데 예, 역시 경제 문제. 결혼을 말하다. 이거는 아주 제목을 작게 썼네요. 결혼을 말하다. 이런 책 10권을 빌려오니까 뭐 책이 정의를 부탁해. 요새 뭐 정의다, 공정이다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착한 민영화는 없다. 공영화, 민영화 이렇게 10권 되는가요? 제목이 있죠. 그리고 이 얼굴이 있죠. 그리고 저자가 있죠. 예, 서성교네요. 지은이 사진도 나오네요. 그리고 지은이의 프로필과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이 나오고 목차가 나오죠. 예,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은 무엇이고 이 글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는 주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예, 머릿말, 그리고 그냥 뒤에다, 이건 옛날에는 서발 그랬죠. 이렇게 사람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도 있듯이 표지가 참 멋있는데 책 고를 때는 우선 제목이 눈에 띄잖아요. 이 얼굴이 있으면 우리 사람에게 이름이 붙듯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근데 제목은 이제 단어식으로 아까처럼 뭐 사회주의 그렇게 다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한국형 리더십을 말한다. 제가 처음 쓴 책이 이런 책입니다. 책을 4권 썼는데 지금 또 책을 쓰고 있는데 아주 참 어찌 보면 촌스럽죠. 처음 책이고 내 인생을 성형하라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 놓고 고민했습니다. 책 이름 짓는 것도 인생 성형이라고 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이걸 오랫동안 간직하고 이 제목을 제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집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재미를 봤느냐 뭐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이름을 인생성형 그렇게 달고 나갔으면. 제가 인생성형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생성형이 무엇인지 점쟁이가 아니고 철학관 운영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인생을 바꾸겠다는 사람인데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인생성형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 책에도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있고 차례와 내용이 나오듯이 책을 고를 때는 사람 고를 때처럼 얼굴 보고 하는 일 보고 이름 보고 그리고 말하는 동안에 총체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이를테면 사람 뽑을 때는 문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앉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까지 그 짧은 20-30분 면접 사이에 그 사람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마찬가지로 저자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이 썸네일, 유튜브 이름은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 표지 달고 있는 거기에 이제 카피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내용을 복잡하게 써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림만 놓고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TV 또는 누구누구의 방송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자극적인 컬러풀한 또 그런 이름을 이렇게 제목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책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판사가 얼마나 많고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루에 한 200권 안팎 나온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한 해에 몇만 권, 몇만 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이 인정 경쟁, 주목 경쟁, 생존 경쟁 치열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이제 제목이 조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차별화가 돼야 되겠고 눈에 띄어야 되겠고 적절, 시의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뉴스성, 현저성 여러 가지 성격을 띄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내세운다 하더라도 고르는 사람은 독자죠. 유튜브는 시청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도서관에서 빌려 읽듯이
사람 고르는 것은 한번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좌우되지만 책 고르는 것은 인생이 좌우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점에 가면, 이 도서관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서점에 가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있죠. 평대에 누워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 책이 훨씬 비싼 책입니다. 광고가 잘 되니까 얼굴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등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책등이라고 하거든요. 등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등만 보이면, 그래서 이렇게 등만 보이게 서가에 가서 꽂히면 저자로서는 저 책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반품될 날만 기다린다 할 정도로 여기에 꽂힌 책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대에 놓이려면은 그것도 되게 다 돈입니다. 물론 돈을 안 내도 처음에는 뭐 한 그 독자에게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시선 어느 정도 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평대에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놓아두는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반응이 없으면, 찰나적 순간적 인연을 맺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계속해서 하루에 몇백 권씩 나오는데 그거 뭐가 예쁘다고 거기다 놔주겠습니까? 안 놔줍니다. 대개 거기서 그렇게 해서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평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누워있는 서가에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있는 책들은 대개는 출판사가 쟁쟁하다거나 책이 나간다거나 저자가 쟁쟁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광고를 많이 받았다거나 대개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얼마가 놓이느냐, 책을 몇 권에서 깔아놓느냐 하는 것도 다 광고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개 봉안하는 그런 데 가면은 그런 봉안 장소에 그 유고를 모시는 것도 다 그게 명당 자리가 있죠. 이를테면 도서관에 가서도 눈높이 그 책을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꽂히는 것도 서점에서든 도서관에서든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골도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보관료가 다릅니다. 그렇듯이 책도 그 운명을 처음에 탄생할 때 이렇게 저명하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태어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책은 첫 번째 찍으면 그 다음에 2세로 들어간다고 하죠. 중세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뭐 500권을 찍든 1000권을 찍든 그것도 안 팔리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8일 이상. 그러니까 이 책의 생애축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것은 매우 짧습니다. 그 매우 짧은 그 책, 그 중에 얼마나 읽습니까? 이를테면 1년에 뭐 한 20권을 읽는다. 그러면 한 달에 2권도 안 되잖아요. 저는 한 달에 평균 대개 한 20권 안팎 읽었던데, 한 이틀에 한 권 이상 읽은 거죠. 제가 아마 대한민국이 1% 들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벼운 책들도 그래서 많이 읽죠. 그러나 무거운 책도 물론 읽습니다. 이렇게 책을 고를 때는 이제 제목을 보고 우선은 고르고, 그 다음에 이 책 날개에 저자를 보고, 그 다음에 차례나 머릿말까지 읽으면 정말 대단한 독자인데, 저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대개는 그냥 제목 보면 그 다음에 책 날개 펴서 이 사람이 어떤, 그러나 책 날개 보면 변별성이 없을 정도로 다들 잘난 사람들입니다. 책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최고요, 잘났고, 뭐 옛날에 한때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쓰는데, 거기에 오히려 보면 나는 삼류다, 나는 초라하다. 저도 여기다 그래서 그렇게 촌에서 태어나서 시골 학교 나와가지고 대학도 지방대 나왔다는 거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에 있는 지방대 나와가지고 서울서 근무하는 그 사람 왜 거기다 그런 걸 썼냐고 하더라고요. 철부지처럼. 그거 딱 펴봐가지고 그거 보는 순간 선택 않는데, 그거를 중간에 써도 되고 뒤에서 밝혀도 되는데 맨 앞에다 써가지고 왜 선택해서 배제되도록 해놨냐. 그거는 저도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앞에 다 안 쓰더라고요. 유대인을 저처럼 이렇게 괜찮게 생각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날개도 안 밝히더라고요. 머리만 해도 안 밝히더라고요, 거의.
제가 읽은 게 뭐 유대인 전문은 아니지만 읽다 보면 참 좋은 책이 유대인이 쓴 게 많은데 3분의 1 내지 중간쯤 가면 거기다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거기다 참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대인한테 배워서 앞에다 적나라하게 제 모습을 표현은 안 하고, 그러나 중간에 따른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대로 대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목 보고 저자 보고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 고르는 것은 인생을 좌우하지만 책 고르는 것은 실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빌려 읽는 것은 더군다나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골라 읽는 겁니다. 책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우선 목표에 따라서는 재미로 읽는다, 나는 의미를 찾으려고 읽는다, 그리고 유익하려고 읽는다,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다, 또는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비교해 보려고 읽는다, 무엇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는다. 목표 그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야, 저는 국어를 전공했고 국문학을 전공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 나이에 65~68년 개띠가 문학은 안 읽습니다. 시, 소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는 이 소설가들이 그 문학이라는 것을 등에 업어서 상당히 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조정래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제 공지영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요새 시인들이 그 정치 이념 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웃습니다. 문학 하는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고 저는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문학이라는 게 학교에서 우대를 받고 국어 교사들이 이게 뭐 문학과 비문학 하면은 문학은 고상한 것이고 예술이고, 그렇게 해서 대개는 그 국어 하는 사람들도 그 문학 서적을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추천할 때. 근데 저는 하여간 안 읽는다고 해요. 지금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 다음에 실용서에 대단한 책들이 많습니다. 경제, 경영, 자기개발 이런 쪽에 보면 정말 그 경험 쓴 것도 그렇고 실용적인 그 지식을 쓰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만난 이 미국 피터 드러커 같은 경영학자는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서적이라든가 분야는 뭐 여러 가지로 더 이제 아주 나눠갈 수 있는데 서점에 가면 다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역시 그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야는 이를테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읽는데, 제 집도 대개는 지금 서가로 다 돼 있습니다. 거실도 소파도 없을 정도로 서가로 돼 있는데, 그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바꿔서 읽는다든가, 제가 읽고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든 전문 분야든 골라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 네. 뭐 이거는 되게 뭐 고전, 그 다음 현대 그렇게 나누는데, 뭐 중세니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대에서 서울대 선정 고전 200선 이런 게 있네요. 이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이제스트입니다. 서울대 가서 읽으라고 고전을 추천해 주는데 아마 그걸 읽지 않고 이 다이제스트를 읽어서, 다이제스트를 읽은 사람, 요약본을 읽은 사람이 실제로 읽은 사람보다도 더 읽은 듯한 그 현학적인 냄새를 풍기는 수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학원에서 면접할 때라든가, 이 옛날에도 그렇고 자기소개서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든가, 인생의 어떤 동기를 준 책이라든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 책이라든가, 그런 걸 써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전에 면접할 때도 그렇게 그 독서를 가지고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읽은 사람보다 요약본을 읽고 간 사람이 면접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담대하고 그 읽은 내용을 요약 못하는 사람보다 요약본을 읽고 간 사람이 더 강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는 되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게 말하면 담대함, 담력, 나쁘게 말하면 뻔뻔함, 임기응변, 그걸로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고전은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읽지 않고, 그리고 다 읽은 채 하는 책이 고전이라고 하죠. 고전. 옛날로부터 전에 오는 어떤 그 서전,
전 이런 이야기죠. 이게 책장이죠, 책상. 그래요. 고전 사실 재미없어서 안 읽습니다. 읽어야 한다고는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선생들도 안 읽습니다. 추천하라고 하면은 거기다 그냥 유명한 이름이니까 내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 저도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권장하면 법의 정신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부모들이 이 법 쪽에 있는 부모들도 왜 이런 책을 읽히냐고 우리 대학 가서도 읽으면서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장은 해주되 읽고 싶은 거 읽어라. 그래서 한 권은 내가 권하는 거 그리고 네가 읽고 싶은 것은 한 권 이상 그렇게 학원 운영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 그 중에서도 자기가 알고자 하는 분야 이 바쁜 시대에 뭐 그렇게 읽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대한 책 정보를 알리는 책들이 있죠. 아까처럼 이렇게 뭐 독서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권장도서, 추천도서, 요약도서, 그 다음에 독서 지도하는 법, 토론에 대한 거 이렇게 책에 대한 책들도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또 연구한 책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뭐 문학에서는 이 책에 대한 연구죠. 소설이든 시든. 그 다음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저자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나는 제가 지금 독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 하는 것을 제 이 지식과 경험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 도서가 매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그 위험 회피적으로 그러죠. 우리나라 저자는 검증 안 된 저자는 되게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책 한 권 내는 데는 옛날에는 중형차 한 권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2, 3천만 원 들 겁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런 것마저도 이 도박을 모험을 못하는 영화에서는 몇십억을 걸고도 도박을 하는데 출판사는 몇 천만 원을 걸고도 도박을 할 만한 더군다나 신인한테는 그런 취약한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외국에서 검증된 안전한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듯이 사실은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국내 시장이 크면 일본 인구가 1억 3천이지만 우리나라가 5천인데 그러면 실제로는 도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몇십 배 큽니다. 일본에서는 외국 서적을 그렇게 번역도 안 하고 독서율까지 높아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독서 시장이 한 20, 30배는 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는 유능한 저자가 나와서 전업작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도 작지. 그 다음 책도 국민들이 안 읽지. 그 다음에 외국 서적은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전업작가가 살아가기가 극히 힘든 겁니다. 마음 손에 꼽을 겁니다. 사실 일상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경제력을 일으키는 그런 책 내기가 더군다나 책의 수명이 매우 짧은데 계속해서 그런 책을 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 이게. 근데 이제 되게 미국 책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책도 들어오는데 일본 책도 아주 많이 들어오죠. 일본 책은 아마 번역하기 쉬워서 그럴 겁니다. 일본 책은 대개 보면 좀 가벼운 책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번역자들이 그런 책을 번역해서 그런 건지 아주 가벼운 실용서 그냥 만화책처럼 많이 책 읽은 사람들은 속도 가는 사람들은 만화책처럼 넘겨도 될 만한 그리고 뭐 주제라면 한두 개 이게 담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시류를 반영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정도 얍상한 어떤 처세술 그 다음 직장생활법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일본 책이 그렇게 가벼워서 그런지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서를 뭐 그렇게 연구까지는 안 해봐요. 미국 책은 역시 굉장히 묵직한 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독자 진폭도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은 책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미국 책이 전부 다 좋아서는 아니라 역시 미국도 초판 못 파는 책들이 즐비할 것이고 그만큼 이제 미국이라는 것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겨냥해서 치열할 겁니다. 이게 피라밋을 이루는 이 작가분이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쓸 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지만 잘만 쓰면 책 한 권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잘 씁니다. 국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많은데, 미국인 중에서도 역시 참 이 지식근로의 최고봉은 유대인이더라고요. 만일 책날개에 유대인당을 밝혔다면 그 책 읽으면 거의 선택에 실패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이야, 놀라워요. 이 사람들. 뭐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전부 다 그런 걸 뭐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거야 이 세계 지식 집단으로 최고 쳐주니까 공인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호불호는 뭐 갈리지만. 그 다음 이제 국내 작가 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가라기보다도 그냥 일반인들이 쓴, 직장인이 쓴, 제약학자가 쓴 그런 강호의, 이를테면 도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읽을 만한 책이 많습니다. 제가 버스기사가 쓴 이 책 쓰기에 대한 걸 봤는데, 정말 이 문예창작 또는 교사, 그 교수나 교사들이 쓴 그런 책하고는 결이 다른, 정말 이 심신에서 우러나오는,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글쓰기에 대한 걸 읽고, 그렇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작가다. 그래요. 몸에서 이 심혈이 나오는 그런 책은 그렇게 일반 취미로 정말 쓰고 싶어서 쓰는 작가한테서, 뭐 우리가 글 쓴 사람 다 작가 아닙니까? 그런 책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뭐 국가 선생이 저 책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았습니다. 시골서 이렇게 바탕이 좀 부실해서 책 뭐 4권 겨우 쓰기는 썼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 그러나 지금 또 원고 2개 잡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쓰고 또 쓸 겁니다.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작다는 걸 생각하면 외국 책을 읽어는 줘야 되겠지만, 뭐 세계화 시대에 저는 민족주의를 고수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작가의 책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 지식 자급자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업작가와 일반 작가. 저는 그 일반 작가가 전업작가보다 나을 수 있는 측면은, 일반 그냥 이 취미로 쓰는 사람이나 자기 전문성을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사람은 정말 출세작이자 대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쓰는데, 책만 쓰는 사람들은 이게 말장난하는 측면,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소설가들의 책 읽으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야기라는 것,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읽히기는 읽히고, 소설이라는 장르가 갖는 이 우리나라에서의 프리미엄, 그리고 이 문학이라는 것이 갖는 이 제도 문화권에서의 프리미엄, 그리고 초창기에 가졌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 문학적 의, 초기 작품이 갖는 어떤 그런 의, 뜻, 그것 때문에 지금의 소설가들도 그 덕분에 먹고 사는데, 소설가들이 소설 안 팔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설을 읽으면 재미도 있었지만, 읽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재미도 있고 유익도 있고 정보도 얻으려고 하는데, 이건 책 아깝다. 이걸 읽느니 내가 다른 거 읽었으면 다른 걸 얻었을 텐데, 뭔가 유익한 걸 얻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면 안 읽죠. 소설 독자가 자꾸 떨어져나가는 이유 중에 저는 최고의 책임은 어떻게 독자를 책임 추궁합니까? 소설가가 문제지. 저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뭐 소설 전공은 아닙니다. 고전 시가 전공인데, 작가의 직업을 보면, 그래서 시인이든 소설가든 반성하라. 좀 공부 좀 하라. 좀 묵직한 책, 정말 배고 잘만한 책 좀 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교사와 교수의 이야기는 현장 이야기는 하지만 책만 계속 쓰는 사람이 갖는 이 한계가 있듯이, 그래서 직업이라도 이렇게 바꾸면서 다른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으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김훈 같은 사람은 이 소설가 되기 전에 이 잡지사 뭐 이런 그 기자 노릇, 그리고 이 부침도 겪어보고, 그런 속에서 내는 책들이 괜찮은 호응을 받은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준열한 어떤 의식, 작가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작품이 다른 사람의
이 공감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게 교사와 교수한테도 그것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교수와 교사가 교육에 대해서 쓴다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쓴다든가 이런 건 괜찮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뭐 사회에 대해서 쓴다든가 이런 게 쓸 때는 교사들 합치면 아마 교사 합치면 80만 안팎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작가로서 괜찮은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지만 대개는 이 출판사 같은 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 쓴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별로 못 받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나온 이 전북대에도 강준만 같은 이 교수는 뭐 대단하다 다작을 쓰기도 하고 물론 그게 창작이나 또 편집이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과 비평은 자유인데 그렇게 쓰는 교수 있냐? 저는 교수로서 강준만 교수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의 10분의 1이라도 쓰고 좀 이야기하라. 그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썼다고 다 정의는 아니지만 그만큼 쓰는 작업이 어렵고 비판하는 작은 쉽다는 이야기죠. 안고 수비, 눈은 높지만 안고 수비 그러잖아요. 손은 낮다. 그런 거예요. 보는 눈은 매우 높은 거예요. 읽는 것이 다 잘 읽죠. 그런데 쓰려면 손은 낮아요. 안고 수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뭐 쓰는 사람 다 비판하면 안 되느냐? 아니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수 중에서 그러니까 현장을 알면서 사회를 알면서 좀 실용성을 가미한 책을 쓰는 것은 괜찮은데 교사나 교수 그렇지 않은 책은 재미없어서 못 읽을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뭐 교수들이 쓴 교재들 쭉 나오는데 이런 게 전부 다 그럽니다. 뭐 그런 건데 상담 면접의 기초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뭐 일본 책 번역해낸 투 아니면 미국 책 번역해낸 투 뭐 그런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또 뭐 그 자기 경력이나 이력은 또 너저하게 쓰는 수가 있죠. 언론인들이 쓰는 책들도 많이 나오죠. 언론인은 이제 되게 기자와 그 다음에 앵커와 프로듀서 그렇게 크게 대별하자면 기자가 쓰는 것은 사람 많이 만나고 이렇게 포괄하는 그건 있는데 이게 깊이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기자들이 쓴 책은. 그런데 이제 기자들도 또 나눠져요. 일간지 기자와 주간지 기자와 월간지 기자는 또 달라요. 근데 일간지 기자는 좀 그런 그 문제가 있는데 주간지 기자나 월간지 기자 중에는 이 전문가 뺨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여러분들 들어서 알 겁니다. 이 방송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간지 출신과 그 다음에 주간지, 월간지 출신. 그리고 기자가 그래도 앵커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보세요. 이 아나운서 한 사람들 자기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나운서 출신과 기자 출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뭐 금방 비교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얼굴마담으로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자기 경험이 내재되어 와가지고 그걸 체화된 것을 밖으로 발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부가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뭐 상식도 너무 봐가지고 들어갔겠지만은 앵커로 들어간 사람들의 취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역시 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가볍고 또 가볍습니다. 기자들 글이 그렇잖아도 조금 대체로 봐서는 가볍다고 했는데 앵커들 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는 하나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쓰고 그러는데 역시 공부가 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체험한 걸 쓰면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유명해지고 또 강연 같은 거 하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정리한 사람들 그런 조금 괜찮긴 하지만 대체로 말하면 뭐 자기 신변잡기를 쓰는 정도에 머무는 수가 많습니다. 프로듀서의 글들이 뭐 많이는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이 사람들이 그런 뭐 괜찮은 편이기는 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제작하고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가 뭔가를 그래도 이렇게 뭐 헤아려 새 것이 없으니까 편집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괜찮은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자들, 기업가들, 연예인들. 이 기업가들은 이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대필하는 게 많다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연예인들은 유명해지면 책을 쓰고 책을 쓰면 유명해지는 이 책과 상생하려는, 유튜브도 뭐 그렇듯이 그런 차원에서 쓰는데, 의외로 이제 제약자들의 글들이 뭐 대단한 선풍을 일으키는 수가 많죠. 아니면 뭐 조직에 있다가도, 교사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든가, 학원에 있다가도 나와서 쓴다든가, 신봉승이든가 옛날 그 용의 눈물 같은 거 이거 시나리오 쓰고 그런 사람이던가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큰 사람 보면 이 역사를 해석하는,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해석하는, 요새 뭐 조선 군마사든가 뭔가 뭐 말썽 많이 익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사극을 쓰는데 역사적인 안목이, 한마디로 원전 해석 능력이 없죠. 물론 저희가 뭐 번역되어 있는 게 나와 있으면 또 그런 근면성도 어찌 보면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서 이게 환상, 판타지, 뭐 어차피 소설이라는 건 픽션 아니냐. 소설은 그리고 큰 이야기가 아니라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냐. 대설이 아니고 소설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서 다 쏟아낸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머릿속에서 내더라도 뭔가 배경 지식이 있는 데서 나오는 것하고 그냥 짜내는 것하고는 다르죠. 역사를 모르면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 진실에 기반해서 한 줄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몇천 권 되는 분량도 그냥 상식 수준의, 중학교 수준의 국사 지식을 가지고 써내려다가 엉터리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거죠. 사실은 이 복식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작가도 하려면, 아예 판타지를 쓰려면, 그러면 왜 조선시대로 돌아갑니까? 미래 이야기를 하지. 왜 그 과거를 우려먹으려고 하면서 엉터리 이야기를 하냐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극 좋아하는 거라든가 역사학에 대해서 너무 관심 쓰는 것도, 좀 미래를 내다보는 거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화라든가 뭐 이덕일이라든가 이 제사학자들 많죠. 이 신정이라든가 뭐 참 쟁쟁한 제사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그래서 이 제내 교수들하고 대결하고 뭐 그러죠. 대개는 제약자들이 아주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막강함이라는 것은 뭐 대단하거든요. 책을 읽으면 책 속에 책이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은 없습니다. 길은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책 속에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한 책도 있는가 하면은, 책을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인용한 책들도 나오고, 대부분은 자기가 쓴 책입니다. 저도 여기다도 많은 책을 소개했습니다. 책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다른 사람 말을 그대로는 인용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독서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읽고 쓰는 일인데, 거기에서 얻은 이 슬기를 한번 풀어놓고 검증을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책 속에 책이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일찍이 정약용이 그렇게 독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책이 있다가 모르는 부분 나오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그 공교로운 독서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급하다, 나는 뭐 거두절미하고 필요한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현역이 쓴 전문서적을 읽습니다. 자, 지금 잘 나가는 현역, 그 사람이 쓴 책을 교차해서 여러 권 읽으라 이거죠. 한 사람 것만 읽지 말고. 주식을 이를테면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유튜버에서 하는 방송 듣고 투자해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에서 황금 정보를 주겠어요. 물론 유튜브에 나와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급이 다르겠죠. 급이 천지 차이겠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실력도 자기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진짜 그런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책으로 자기 배경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들어야 돼요. 쉽게 하려고 하면 쉽게 망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현역의 책을 교차해서 읽으세요. 여러 권. 그러면 낭패를 안 당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소로스 책이나
저는 버피 책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금 로저스라든가 뭐 이런 저런 사람들 외국 책도 읽어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예, 투자한다는 사람들 이야기들 저는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세계가 아닌데 너무 쉽게 아까 결혼한다고 할 때 그냥 좋아질 것 같아서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뒷모습이 좋아서 목소리가 예쁠 것 같아서 근데 살아보니까 호랑이 소리를 내는가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혼들을 많이 하고 그런가요? 사람 고를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데 사람을 잘 읽는 사람이 잘 삽니다. 책은 잘못 선택해도 됩니다. 이름 보고 쳐다보고 그래도 인생이 망쳐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책이든 읽으면 유익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넘기면 됩니다. 샀으면 15,000원 수업료 지불했다. 내가 책 고르는 실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을 읽는 실력을 기르고 사람 읽는 실력도 기르는데 이 책도 기여하겠지. 그런 이바지 정도면 책값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커피값만 비싼 게 아니라 책값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할 것 없죠.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63세 먹도록 쭉 살아오면서 책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